전달진과 아트코리아 방송이 함께하는 위드 아티스트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2월 18일 2021년도 이제 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또 겨울이라 날씨가 또 많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위드 아티스트는 우리 청전 이상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드 아티스트는 한 작가의 살아온 삶이라든지 또 사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거를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청전 이상범 선생님 하면 우리가 요새 뭐 한국화가 침체다, 뭐 한국화가 미술시장에서 가격이 너무 낮다 이런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미술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청전 이상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청전 이상범 선생님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화 6대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은 한때 한국화 6대 가면 우리 한국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가. 근데 이게 이제 시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한국화 6대가라는 말 자체를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월간미술에서 기자를 뽑는데 기자한테 한국화 6대가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거를 제대로 그 이름을 이렇게 말하지 못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미술사를 이야기할 때 한국인의 어떤 정서를 가장 잘 담아낸 우리가 뭐 지필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재료로 해서 하는 한국화에 대한 관심, 또 우리 전통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화 6대가 하면 1972년도에 서울신문사에서 있었던 그 당시에 거기 나왔던 한국화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를 6대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당 김은호 선생님은 또 다른 작가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죠. 어떤 채색 이런 거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우리가 이당 김은호, 청전 이상범, 소정 변관식, 심산 노수연, 또 의제 허백년, 심양 박승무 그 6분을 우리가 6대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6대가를 이렇게 전제로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전 이상범 선생님 1897년에 태어나서 1972년에 타계를 했으니까 49년 됐죠. 벌써 타계한 지가. 그러면 뭐 50년, 반세기가 된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말에 태어나서 근대를 이어온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분 홍익대학교 교수도 지내시고 또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을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 1957년에 이제 예술원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서울신문에 그 상을 받으시고 얘기한 거가 있는데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화필에 정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런 서울신문에 인터뷰를 한 이런 기사가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그 57년도에 또 서울신문에 보면 그 첫 여름에 작가들의 어떤 에세이나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57년 6월 14일 서울신문에 보면은 전원의 낙해서 전원의 어떤 즐거움 첫 여름에 그래서 선생님이 그 숲을 사이에 이렇게 염소가 있는 이런 그림인데 이런 거를 선생님이 또 발표하기도 했고요. 선생님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 보여주는 그림이 초동인데요. 지금 계절하고 정말 맞아지는 그림이 아닌가. 이 초동은 선생님의 어떤 대표작 중에 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작품 같으면 1926년에 이렇게 그려진 작품이고 이 작품은 제가 알기로는 동산방 화랑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 그 당시 기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여주는 것이 선생님의 어떤 작품에 대한 이미지 이런 건데요.
청전 선생님의 산수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수화하면 뭐 기암 절벽이라든지 너무 이상형의 이런 산수를 연상하는데, 청전 이상범의 선생님의 산수는 우리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야트막한 어떤 산야의 풍경이라든지, 또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귀로 아니면 어떤 머리에 안락내가 이고서 걸어가는 이런 모습, 약간은 이렇게 전형화된 이런 거를 담아내지만, 그 우리의 어떤 산수 풍경을 본인의 어떤 하나의 양식, 스타일로 만들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선생님을 평가하기도 하죠. 근데 그분이 72년에 이제 타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생님에 대한 그 타계, 또 이런 것들은 타계하게 되면 그 작가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신문에 보면은 타협 없는 순묵산수 76년, 개성과 시정의 화백, 자기 표현 없는 작품은 거짓이다, 어떤 유연한 야치, 어떤 독창적인 필법을 구사했다 해서 그 본에 대한 어떤 기사,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그분이 타계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산수화 6대가전이 열리는데, 그 당시 뭐 썬데이 서울에 보면 산꽁이 꺽꺽 우는 서울 속의 산방, 그 천연산방이라고 선생님의 그 화시를 얘기하는 거죠. 한국의 얼담아 한국의 자연만을 다듬은 청전 이상범 화백에 대해서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 당시 그 한국의 6대가 지상전에서 거기에 나온 작품을 이렇게 썬데이 서울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거기에 그림인데, 선생님의 그림은 어떤 산수라서 옆으로 길게 그려진 이런 그림이 특징적으로 많습니다. 이것도 지금 선생님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인데요. 우리가 얘기했던 그 고원 무림, 이렇게 야트막한 산에 물이 흐르고, 또 거기에 나무들이 있고, 또 이렇게 농부가 이렇게 뭐 밭을 갈러 간다든지 이런 산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또 서울신문에 보면 화필 60년 동양화의 정상 6분 예술과 철학, 이렇게 하면서 독장의 필법 한국 표현, 태국가의 축구 얼마나 마음 조였는지, 청년은 애국과 흉내를 안 내야 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 돌아가셨을 때 72년 5월 16일 중앙일보인데요, 미술평론가 홍익재 교수, 이경성 선생님은 고기와 범속의 조화, 고전적인 유작을 남겼다. 이조 산수화가의 전통을 잇는 마지막 인물, 해화의 한 형식을 마련했다. 한국미의 본질을 살려낸 그런 작가라고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많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그 당시 최순우 국립중앙박물관, 그 당시 직함은 미술가장이었었네요. 독특한 한국 산수의 숙연함이 담겨져 있다. 서민화가 청전 어떤 유작전에 대한 이런 이야기, 또 나절로라고, 이분은 언론인인데요. 원 이름이 우승규인데, 청전간지 1년, 그의 넋은 어디서 논일고 있는가, 이런 거를 이렇게 또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옛적의 기사인데요. 홍익대학교 학보, 그러니까 홍대 교수 시절이요, 교수 탐방 해가지고 61년 7월 3일 홍대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일장기 말살 사건의 희로 죽는 날까지 붓을 들터 인자한 백발의 노화가 있어 근황을 이렇게 탐방했었던 건데요. 그 청전 이상범 선생님의 그 송기정이 그 마라톤에 가서 했었을 때 그 일장기에 그걸 다시 이렇게 했었던 그런 사건하고 관련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분이 동아일보 기자라고 해야 될까, 그런 동아일보에서 또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최순우 선생님은 그
양식을 스산스럽고 조촐한 우리 풍토의 예사로운 산하를 가장 잘 표현해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이후에 선생님에 대한 전시가 쭉 이어졌는데요. 82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공 시절에 타계 10주년 특별전이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청전의 예술과 작품을 재음미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영원히 보존될 청전 화실, 청전 화숙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자들도 가르치기도 했었죠. 33년부터 40분 동안 쓰던 명작의 산실, 벼루목 스케치북 등 300여 점을 가지런히 해서 이런 것이 공개한다, 이런 이야기들. 또 그분에 대한 관심들 연구가 이루어져서 82년도 그 무렵이네요. 공간 유호로에서 그 대담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최순우, 또 그 홍익대학교 이경성, 이 두 분이 소홀해진 한 예술가의 사회적 대접, 청전선생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분의 두 사람들의 대담인데, 이 분들을 더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접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특집으로 이렇게 자담이 실려지기도 했습니다. 청전 선생님 이야기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청전 선생님 아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지호 이건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은 상명대학교 교수를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83년도 일간 스포츠에 보면 예술 2대에서 청전 이상범 화백과 그 이건걸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림은 돈과 바꾸는 것이 아니다. 닮지 말라 듣고 새 화풍을 개척을 했다. 개인전 남발 풍토는 좀 개탄된다, 이런 이야기. 또 이건걸 그 아들의 입장에서 스승이자 아버님의 가르침을 뒤이어서 작품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 하나의 사건은 유명화가의 그림을 복사한 달력, 이런 건 저작권 침해다. 이것이 어떤 그거 사전에 그거 없이 만들어져서 그 청전 이상범 화백이 여기 나오는데 모 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이런 복사한 달력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죠, 이런 거를 또 문제 제기도 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이런저런 책들이 나왔고요. 그 일사 홍용선 선생님이 또 청전 이상범이라는 책을 86년에 내서 이런 것이 이제 나왔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전 이상범 선생님도 그 가족들이 일가를 이뤘었는데요. 88년도 8월 13일 중앙일보에 보면 청전의 손녀 여료학과 이인아 선생님에 대한 사연인데요. 한 맺힌 화맥 일가 3대 전시회라도 열었으며 해서 그 맏아들 이건영 화가였었죠. 그 동생이 아까 얘기했던 이건걸 씨고, 근데 이건영 씨가 한국 전쟁 때 북한으로 갔죠. 그래서 부녀는 남북에 갈라져 생사 모른 채 30여년 당당한 작가로서의 만남을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족의 또 어떤 아픔, 이런 거. 97년이네요. 97년에 청전 이상범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해고전이 열렸었죠. 그래서 이런 월간미술 표지로 소개되고, 또 우리가 얘기했던 한국화의 어떤 위기를 진단한다, 그러면서 이런 표지에 이렇게 소개가 됐고요. 그 이야기했던 97년에 청전 이상범 한국미의 어쨌든 한 전형을 이뤘다. 그래서 홍선표 한국미술연구소 소장이 97년 4월로 월간 미술의 어떤 특집으로 그분에 대한 작가론 더 심층적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페이지를 통해서 청전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이런 거를 쭉 연재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어떤 청전에 대한 것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또 청전 이상범 하면 상대적으로 소종 변관식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2018년에 노화랑에서 청전 이상범 대 소종 변관식 그 두 대가를 비교하는 전시가 열려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청전의 추색에 홀리고 그 가을 풍경을 얘기하는 거죠. 또 소종의 대표적인 것이 금강산이죠. 소종의 금강산에 반하고 해서 이 두 대가의 그림을 비교하는 이런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 기사도 그 당시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청전의 담담, 소종의 묵묵, 수묵화의 진면목을 두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죠. 청전 이상범, 담묵 담체 섬세한 변화를 즐겨했다. 붓질의 반복 꿈틀대는 하면서 현란하다. 소종 변관식은 수직, 사선, 구도, 분방한 어떤 야성, 강하고 짙은 묵, 그러니까 그거를 정묵이니 파선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두 작가의 비교되는 작품 세계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갤러리 현대에서 또 대대적으로 그 두 사람을 비교한 전시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선일보 보면 두 거장이 피워낸 20개의 봄, 청전 대 소종전. 우리 그림에는 우리의 뼈꼬리 배야 수묵화 거산 이인의 작품 100점을 선배했다. 가장 최근에 또 이렇게 화제가 된 기사는 이건희 컬렉션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을 기증을 했는데요. 거기에 그 청전의 초기에 해당되는 문무릉 도원이라는 작품, 이것이 뭐 몇 번은 이렇게 뭐 전시 출품은 됐었지만 사실은 많이 안 알려졌던 그림이었어요. 1922년 비단의 채색으로 식폭 병풍을 그렸던 그림인데, 이것이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이 되면서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되고 또 청전의 초기 대표작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짙은 청전의 청록산수로 붓질한 어떤 복숭아밭의 이상형이다. 도연명의 도화원기 상상해서 그렸다. 20대 시절 화풍에 보여주는 희귀작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 그 선생님은 뭐 사후에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전시가 열렸었는데요. 이건 1974년도 백록화랑에서 열렸던 선생님의 어떤 소품전 때 이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그 대표적인 어떤 그 파실에서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고요. 이건 75년도에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미술관에서 열렸을 때 선생님의 어떤 그림들. 이거는 송원화랑, 지금은 노화랑으로 바뀌었죠. 그 노화랑에서 열렸을 때 청전 선생님의 어떤 그림. 여기는 그 선생님의 스케치네요. 그래서 이거는 97년에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어떤 우리가 잘 알려졌던 이런 그림. 요거 90년도입니다. 송원화랑, 지금의 노화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호암 갤러리에서 97년에 대대적인 전시가 열렸었죠. 한국산수화의 대가에서 청전 이상범 선생님의 많은 작품을 보여줬었던 그 당시 어떤 브로셔고요. 네. 이거는 그 공아트 스페이스에서 2010년에 또 아까 얘기했던 청전과 소정을 대조해서 보여줬던 이런 전시. 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갤러리 현대에서 보여줬던 전시. 이건 대구 대백 프라자 갤러리에서 보여줬던 전시의 그런 자료이고요.
요거는 그 청전 이상범 선생님이 말년에 본인을 해고해서 나의 교우 반세기, 본인의 어떤 교우 강제를 한 건데, 신동아 71년 7월 5일에 선생님 했었던 건데, 그 당시 이렇게 그 책이 실렸던 거를 또 제가 놓치지 않고 이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상권 선생님의 본인이 이야기한 그 교우 반세기, 본인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또 귀한 자료가 이렇게 별도로 제가 보존하고 있습니다. 뭐 선생님에 대한 거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갤러리 현대에서 만드는 거, 이것이 국립현대미술관 덕숭에서 1982년도에 10주기 때, 지금 이게 얘기했었던 삼성 호암미술관에서 했을 때 작품들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청전 이상범 선생님은 신문의 소설이라든지 이런 데 사파를 상당히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또 산수화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런 사파를 많이 그린 그런 분으로도 우리가 또 기억이 되는데요. 이거는 청전 이상범 사파전에서 1986년 1월에 롯데미술관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고요. 뭐 많은 화집이 있고, 또 대표적인 예경산업사에서 나왔던 청전 이상범. 그래서 오늘 청전 이상범 선생님을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또 우리 근대미술에 대한 관심, 또 한국화에 대한 관심, 이런 거를 더 우리가 연구하고 또 보존시켜야 되고 또 후세에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어떤 한국화에 대한 관심, 또 이런 거에 대한 연구, 또 우리 거에 대한 어떤 애착, 이런 걸 가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